이야기. 어둠이 사무엘의 방을 무겁게 덮고 있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창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단조로운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 리듬은 자장가 대신 그를 끊임없는 경계 상태로 유지했다. 그는 7살이었고 넘치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밤에는 위험한 조합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커져가는 불안을 모른 채 복도 건너편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사무엘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였다. 창문은 보통 외부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지만 습기와 추위로 흐릿해진 캔버스처럼 흐릿한 스크린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마음이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흐릿한 공허 속에서였다. 처음에는 그저 그림자, 창문에 비치는 어두운 얼룩이었다. 사무엘은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얼룩은 사라지지 않고 천천히 형태를 잡으며 모호한 윤곽을 드러냈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에 얼굴을 대고 김서린 자국의 유령 같은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았다.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창문에 비친 형상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것은 얼굴, 그렇다, 일그러지고 흉측한 얼굴이었다. 깊은 웅덩이에 움푹 들어간 눈은 불안한 강렬함으로 그를 응시하는 것 같았다. 살짝 벌어진 입은 고통에 찐 그림, 아니면 어쩌면 기대감을 암시했다. 사무엘은 숨을 죽였다. 그는 소리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마비되었다. 그 실루엣은 천천히 창문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중력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김서린 곳의 흐릿한 흔적, 유령 같은 길을 남겼다. 그때 그는 그것을 들었다.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지만 그의 피를 얼릴 만큼 충분히 명확했다. 그것은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맴돌고 있는 외부에서 왔다. 그것은 창문을 기어 다니는 것 같은 어린아이의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너랑 놀고 싶어. 사무엘은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목소리는 꿰뚫는 얼음 바늘처럼 그의 정신 속으로 파고들어 계속되었다. 너랑 놀고 싶어. 사무엘. 그의 이름. 그것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창문에 비친 얼굴이 더 가까워져 이제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는 끔찍한 세부 사항을 구별할 수 있었다. 창백하고 반투명한 피부, 표면 아래에서 맥동하는 어두운 정맥, 갈라지고 푸르스름한 입술. 그에게 고정된 눈은 병적인 빛으로 빛났다. 이제 더 커진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열어줘. 추워. 사무엘은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는 창문을 열 수도 그 물건을 들여보낼 수도 없었다. 그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부드럽게, 고집스럽게 밤의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고집스러운 손길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각각의 두드림은 장례식의 심장 박동처럼 그를 광기에 더 가까워지게 했다. 제발, 그냥 놀고 싶을 뿐이야. 사무엘은 다시 눈을 감고 모든 것이 악몽, 그의 상상력의 산물인 끔찍한 환각이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창문에 비친 얼굴의 이미지는 그가 방 안에서 느끼는 추위만큼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갑자기 두드림이 멈췄다. 침묵은 더욱 짙어지고 억압적이었다. 사무엘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창문은 비어 있었다. 김서린 자국이 사라지고 비에 젖은 어두운 정원이 드러났다. 사라진 건가? 모두 꿈이었나? 사무엘은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숨을 크게 쉬었다. 그는 떨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그 물건이 정말로 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손가락으로 빗방울을 느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정원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그의 뒤에 있었다. 유리에 비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방 어둠 속에 서 있는 형체를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작았고 거의 그의 크기였다. 그것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가 창문에서 보았던 것과 같았지만 이제는 더 선명하고 현실적이었다. 그것은 날카롭고 노래스름한 이빨이 드러나도록 미소를 지었다. 찾았다. 사무엘은 비명을 질렀다.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의 부모님은 그가 침대에서 떨고 땀을 흘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에게 창문에 비친 얼굴, 그를 부르는 목소리, 그와 함께 놀고 싶어하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악몽을 꾸었고 그의 상상력의 산물인 나쁜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사무엘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는 그 물건이 돌아올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그는 매일 밤 창문을 확인하여 잠겨 있는지 확인했다. 그는 불을 켜고 방 문을 조금 열어두고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하면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잠을 잤다. 하지만 그 물건은 돌아오지 않았다. 적어도 같은 방식으로는. 그는 집에서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그는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돌아보면 사라지는 형체를 보았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둘러싼 존재, 그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관찰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그는 나무 아래에 묻힌 인형을 발견했다. 그것은 얼굴이 훼손되고 머리카락이 엉킨 오래된 인형이었다. 흔들리는 글씨로 쓰여진 함께 놀자라는 쪽지가 목에 묶여 있었다. 사무엘은 겁에 질려 인형을 땅에 던졌다. 그는 부모님을 부르며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무시했다. 그들은 그가 과장하고 있다고, 그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엘은 외롭고 버려졌다고 느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 혼자만 볼 수 있는 공포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눈을 뜨고 자신의 침대 옆에 서 있는 그 물건을 보았다. 그것은 이전보다 작아 거의 인형 크기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같은 병적인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지, 사무엘? 사무엘은 소리치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것은 그에게 뛰어올라 작은 뼈다귀 같은 손으로 그의 가슴에 매달렸다. 그것은 그의 숨을 천천히 빨아들이기 시작하여 그의 생명과 에너지를 빼앗았다. 사무엘은 약해지고 그의 몸이 가볍고 비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 물건이 그의 본질을 흡수하면서 커지는 것을 보았다. 몇 분 안에 사무엘은 숨을 멈췄다.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의 부모님은 그가 침대에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가 심장마비로 죽었거나 아마도 동맥류로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방 구석 바닥에 앉아있는 것은 그 물건이었다. 이제는 사무엘과 키가 같았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그의 얼굴과 닮아갔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영원히 놀 수 있어. 그리고 그는 방을 떠나 새로운 희생자, 함께 놀 새로운 친구를 찾을 준비가 되었다. 이제 조용하고 비어있는 집은 어둡고 끔찍한 비밀, 결코 밝혀지지 않을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창문에 비친 얼굴은 새로운 집, 머물 새로운 몸을 찾았다. 그리고 공포의 순환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